질문은 따로 없나 보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내가 톡으로 다 오늘 1회 보내놨으니까 문자 보낸 대로 열리나 확인하시고, 안 열리시는 분들은 메일 따로 나한테 보내시고요.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 다음 이거 중요한 공지사항이니까 들으셔야 되겠죠. 보세요. 일단은 스토반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스토반 학생들. 소인이 어디에 들었겠지만, 스토반 학생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겁니다. 내일이죠. 토요일 1시부터는 정규 수업 참여하시고, 그냥 라이브 하시는 분들 영상 숙제 안 보내신 분 한 대까지 다 보내세요. 뭐 꼭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돼. 내가 그게 업무라서 학원 측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공지사항인데요. 다음 주부터요, 수업 시스템이 싹 바뀝니다. 다음 주 수업부터 수업 시스템이 싹 바뀌어서 니들은 수요일에 지금 평일 등을 하잖아? 수요일에 잘 들어놔. 이거 딴짓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6시 40분부터 수업이 시작돼요. 그냥 최소한 한 35분쯤 와서 여기에서 교실에서 대기하시라고. 40분에서 시작해가지고 8시 40분까지요.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수원만 일단 진행을 합니다. 수원만.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8시 50분부터요 10시 30분까지 수업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냐면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이동 수업이 진행이 돼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동 수업이.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원래 일정 상황은 다음 주부터 개학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 등원이었거든요.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 등원을 좀 강요는 아니고 뭐 자율로 하겠지만 일단은 등원할 수 있으신 분은 등원해 주시는 게 좋고, 왜냐면 라이브로 계속 듣게 되면 요거 2시간 라이브로 듣고 또 이동하면 자기가 소속된 그 선택 과목 반에서 또 밴드 가입을 따로 해서 좀 들어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요 이동반이 아직 세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밴드 다 또 일일이 가입시키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뭐 문자로라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초대 문자 가시면 그 반에 대한 밴드 가입을 또 하셔야 돼요.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재도 요거 교재, 여기 선택 과목 교재 2개가 됩니다. 수업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수업만 하는 반으로 이동해서 진행되고, 기하반 하시는 분들은 기하반 하시는 반으로 이동돼서 진행이 되고, 확통만 하시는 반은 확통만 이동하는 반으로 돼서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니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1시부터 언제까지? 4시 몇 분까지? 30분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정규 수업이. 그래서 4시 40분부터요 5시 40분까지 토요일도 수업 이후에 1시간 동안 선택 과목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겠다.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선택 과목 수업이 있어요. 요거 참여하셔야 되고, 요게 다 안 되면 따로 개별적으로 매주 일정한 시간을 나랑 정해서 그때 와서 선택 과목 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조사할 테니까 미리 생각을 좀 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월 마지막 공지사항이에요. 세 번째 4월 2일부터 기한은 없고 확통만 3주간 주당 1회, 총 3회죠. 3회. 확통만 유료 특강이 따로 진행이 돼요.
기하는 그저 절대평가라서 그죠? 상대평가인 이 확통만 진행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진행이 되잖아. 확통 같은 경우도. 네, 이때 했을 때 자기가 좀 많이 어렵거나 처음 듣거나 해서 저기 다시 한번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확통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나중에 조사할 때 요것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은 목요일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요. 토요일마다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게 있어요. 다행히 여기 스토방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시간은 없어. 그죠? 뭐가 좀 중복이 돼? 만약에 자기가 이때 확통을 듣고 싶은데 이때 저기 선택과목 테스트를 보면 중복이니까 뭐 이걸 하시고 이거를 시간을 좀 바꿔서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거 조사할 때 선택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뭐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어쨌든 제일 메인 공지는 토요일까지 이 책에 대한 진도가 끝나고 다음 주 평일 첫 수업인데 그 교재가 정리되면서 새 책이 진행된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니까 혹시나 교재 좀 미흡하신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 지금 최대한 정리를 다 해서 학원 측에 제출해야 되니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가 마무리가 되면 한 번 정도 등원을 해서 교재를 제출하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는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자 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 요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니까 또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제발 요 시간에 맞춰 오세요. 요 시간에 뭐 이게 이게 됐습니까? 이제 지우고 수업 진행해도 되죠? 갑니다. 신나가 누나 일찍 올 것처럼 문자 보냈네. 자, 숙제검사 일단 테스트 할 때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좀 해라. 지지부지 또 끌면은 계속 일정선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꾸 반복이 안 되면은 뭐 공부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고. 자, 26번 질문 3개 나온 게 있으면 후딱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26번 잠깐 보세요. 자, 26번. 요번에 수업시간에 풀어준 반. 없나? 자, 26번 잠깐 보세요. 이거는 뭐, 저기 그림이, 일단은 누가 있어? 그림이 이렇게 반원이 하나 있죠? 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P라는 점이 있는데, 그죠? P라는 점이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중심각이 몇 도인? 90도짜리 부채꼴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고. 그림만 좀 지저분하지 끝나는 건 금방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이 또 가져 있나? 이렇게 선이 또 가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얼마요? 3분의 파이 60도로 측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알려준 거 뭐 있어? 여기 A에서 B까지 이게 지름이 얼마다? 뭐 4다 이렇게 알려준 게 하나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뭐 됐고 색칠한 부분에 일단은 넓이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런 거 니들 중학교 때 잘했다고.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도형에서 뭘 빼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B가 누구예요? 지름이고 P라는 애가 그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보조선은 필수적으로 그어주셔야지. 보조선 그시면 여기가 몇 도가 나와. 요거는 항상 이용하셔야 됩니다. 인과든 문과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심플합니다. 뭐냐? 결론은 심플해요. 뭐냐? 여기가 누구? 여기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렇게 된 거를 활꼴이라고 하지. 요 활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부채꼴, 요 부채꼴이 여기 중심각은 몇 도가 돼? 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요 활꼴의 넓이를 깨야 되니까 요 부채꼴의 요 반지름의 길임 BD나
P, B나 뭐 반지름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근데 걔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가 분홍색, 보라색 삼각형이 직각 60도, 30도는 일정의 특수각이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대 얼마니까? 2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얼마? 대답 좀 해주세요. 1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아침에 지금 컨디션 괜찮잖아. 그럼 중심각이 60도고요. 한마디로 중심각은 3분의 파이고요. 반지름이 2루트 3인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제곱 누구? 세타니까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10이니까 6 2파이 2파이에서 이제 결론은 이 활골 모양만 빼시면 된다가 포인트인데 이제 이 활골 모양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조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항상 지름의 가운데를 원의 중심으로 놓을 줄 아셔야 되고요. P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면 여기도 60도 이게 일종의 정삼각형이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 120도. 3분의 몇 파이. 그럼 저 활골 모양을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이 얼마짜리고? 2짜리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이인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출발합니다. 분홍색 OBP라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니까 2에 제곱하시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 분홍색 부채꼴의 넓이 나오고 거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 빼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이 2하고 누구야? 됐어? 그 다음 끼인 건 무슨 처리하는 거야? 사인 처리하는 거야. 그럼 사인 120도인데 사인 몇 도랑 똑같죠? 60도랑 똑같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원래. 이렇게 처리하셔서 요 위에 2파이에서 요거 계산한 걸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답이 1번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4하고 45로 가볼게요. 44번은 왜 쪼냐? 44번은 왜 쪼라? 지수잖아. 왼쪽 봐. 왼쪽 보시면은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건데 밑이 얼마로 똑같아? 3. 그럼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빼는 거니까. 거기는 좌측이 3의 지수가 누구로 들어가면 돼? 사인 마이너스 누구? 코사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동의합니까? 우측은 3의 누구? 2 코사인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일종의 심플한 지수 방정식. 얘네 두 개 똑같은. 그럼 똑같다고 놓으시면 이게 넘어가면 사인은 몇 코사인이야? 3 코사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탄젠트 물어보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라고? 코사인분의 사인.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끝나.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누구야? 탄젠트. 이거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야? 3이다 이렇게 하겠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리 잘 하시고. 자, 됐어요. 오늘 진행하는 뭐 각변환하고 그래프만 잘 되시면 뒤쪽에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너스 단원이죠. 지수로고도 그래프가 잘 되면 방부등식은 살짝 보너스처럼 그죠? 계산하듯이. 오늘까지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은 그죠? 특별한 내용 설명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몇 개 보여드리고 풀어와 그러면은 그냥 오늘 그냥 이 숙제 끝까지 다 나가도 상관없다고. 그냥 말이 그렇다고. 나가네요. 말이 그래요. 45번은요. 45번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오늘 배우는 각변환이 사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5번에 이따가 오늘 각변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45번은 이게 각변환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따 각변환 설명한 후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가끔씩 여기 화면을 좀 보시고 화면에 좀 이상이 없나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누구 나와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은 숙제를 좀 했으면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질문도 적고 하니까 상학함수 그래프로 진행을 하는데, 상학함수 그래프를 진행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각변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을 배우게 되죠. 철저하게 외워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니네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어떻게 놓으라 그랬지? 코사인 콤마? 사인으로 놓으라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암기가 좀 철저히 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일단 사인부터 들어갈 텐데요. y는 이제 사인 x라는 사인 그래프부터 들어갈 텐데, 원래는 선생님이 예전에 완전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왼쪽에다가 단위원 그려놓고 이 단위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출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사인의 기하학적 의미는 단위원 위에 있는 그 점에 y좌표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라 그랬지? 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철저하게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몇 개, 셋 몇 개, 네 개라는 보통 세로직선을 거놓죠. 그래서 한 칸마다 기본적으로 얼마씩 들어가? 90도씩 들어간다고. 몇 도씩? 요 그래프는 진짜 수백 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 사인 0도는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S자 모양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이 반복되는 그림이 나오도록 하는 최소의 x의 구간 아시겠어요? 그걸 주기라고 한다고. 그럼 주기는 얘는 몇 파이야?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특별히 무슨 함수라고 해? 기함수라고 합니다. 맞지? 뭐 그런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변환 같은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 각변환 같은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할까? 일단 이 그래프만 먼저 할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인은요, 주기가 얼마나는 거 꼭 아셔야 돼요. 2파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하고 최소값. 저 기본 모양에서 최대, 최소 필수적으로 암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1하고 누구죠?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가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이야. 대칭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은 기호로 약속된 표현을 이제 알고 계셔야지. 기호로 약속된 표현은 뭐다? f에다 누구 넣은 거랑, f에다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요 놈의 y 값들을 똑같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x를 집어넣은 y 값, 그 놈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y 값. 일종의 뭐 90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 이쪽에 마이너스 90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 y 값끼리도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얘네끼리 값을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한쪽에다가 앞에 누굴 반드시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쪽을 일로 이항시키면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도 일부러 표현을 해놓고, 요것도 어쨌든 원점 대칭의 기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럼 얘네 여기 x에다 0 넣어봐. x에다 0 넣으면 f0 더하기 f0은 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f0 값이 얼마가 나와? 즉 원점 대칭은 반드시 0 넣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한마디로 원점을 지나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 철저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메인이지. 이게 가장 메인.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사인 그래프를 살짝 바꿔보죠. 그래프에 이제 최대 최소랑 주기 찾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y는 2배의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설명하고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그래프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려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 그리는 것도 참고를 다 하셔야 돼요.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딱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본다면 얘는 원래 y 값을 다 몇 배씩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1짜리는 얼마가 돼? 2가 되고 마이너스 1짜리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당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이 커진다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가 몇 파인 건 변함없어. 얘는 주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고 최대는 얼마가 돼?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즉 사인 앞에다 곱하는 이 수는 최대하고 최소에만 관여를 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1을 내가 이렇게 더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이 그래프를 위로 한 칸 띄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놈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이 놈은 어디로 가? 3으로 가서 여기서 이런 그림이 생길 거 아니냐고 맞지? 그래도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건 변함이 없어? 2파인 건 변함이 없고 역시나 여기 뒤에 이렇게 더한 애도 누구하고 누구에만 관련이 돼 있다? 최대하고 최소에만 관련이 돼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의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에다가 최대 최소하고 이제 주기를 물어본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니냐 그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제 배우시면 된다고. 두 번째 그래프는요. y는 사인 2x의 그래프다 이거지. x라는 값에다 몇 배가 돼 있어? 2배.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실제로 x의 파이라는 애가 들어가야 사인 180도가 됩니다. 맞지? 근데 여기는 이미 2배가 돼 있기 때문에 x의 그놈의 반인 몇 도만 들어가도 90도만 들어가도 요 놈의 각이 180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2배가 돼 있기 때문에 x에 들어가는 각이 원래 들어가는 각의 반만 들어가도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주기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야. 반으로. 아시겠어요? 그림이 어떻게 나와?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2파이가 아니라 누구야? 파이가 된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반씩 잘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최대는 얼마예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인 건 변함이 없지. 즉 이 x의 개수가 관여하는 건 누구다? 주기에 관여하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원래 주기가 쌓이는 몇 파이죠? 2파이. 거기에다가 반드시 요놈의 역수를 곱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누굴 곱하게 돼 있다고? 역수. 또 깜빡한 사이 또 졸라. 근데 요놈이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기 때문에 이게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 x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y축에 대해 대칭이 돼도 주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역수를 곱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즉 여기 x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아시겠어요? 거기다 절대값을 딱 씌운 다음에 역수를 곱하면 항상 주기가 나온다고. 아시겠지? 자, 그 다음 y는 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어요? 누구로 되어 있다고? 2x 마이너스 파이. 그럼 우리 로그에서 x의 개수가 뿔마 1이 아니면 x의 개수를 묶어줬죠.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긴 해. x의 개수가 2니까 2로 묶으라고. 그럼 x 마이너스 누구야?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원래 함수가 누구예요? 원래 함수는 항상 뒤에 찌끄레기 지우면 돼. y는 사인 몇 x? 2x여서 여기 이 그래프였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2분의 파이가 들어갔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그럼 이게 우측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그럼 잘 들어. 물통으로 때려. 이게 우측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도 주기는 변함이 있나요? 최대 최소 변함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 사인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에 뭔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애는 최대하고 최소하고 주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고 여기 오는 누구하고만 관련이 돼 있어요? 평행 이동하고만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가 누구를 결정한다? 최대하고 최소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 여기 x의 개수는 누구를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하시고 여기 x 뒤에 더하거나 빼져 있는 각도는 평행 이동을 관련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y는 2배 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놈의 최대하고 누구? 최소하고 주기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최대부터 찾을게. 여기가 2잖아. 요놈이 클수록 좋지. 사인의 최대값 항상 얼마야? 1이니까 2에다가 3을 빼서 얼마 나와? 그럼 최소는 요게 작을수록 좋죠? 얼마야? 마이너스 1.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됐습니까? 주기는 누구하고만 관련된다고요? 그럼 사인의 원래 주기는 몇 파이야? 거기다 곱하기 얼마? 4분의 1 하시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됐지?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는 이제 코사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참고사항 같은 것 좀 알려드리면요. 그래프를 보시고 누구를 찾을 때, 주기 찾을 때 아시겠어요? 누구 보고? 그래프를 보고 주기 찾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프를 보고 주기를 찾을 때는 사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요 그림으로 주기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대충 잘려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인 그래프긴 하지만 여기에 주기를 찾고 싶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요 분홍색 그림 가지고 주기를 찾으셔도 괜찮다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2파이라는 얘기지. 또 필요하면, 그쵸? 필요하시면 딱 요 그림만 가지고 주기를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요 그림이 원래 주기 얼마야? 반이잖아, 맞지? 여기 요 각도에다가 곱하기 얼마? 2를 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잘 됐을 거고, 지금 승태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 주기를 표현하는 표현법으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잘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주기가 누구라고 편하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거는 주기가 파이라는 기호는 아니야. 이 기호가 주기가 파이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야, 잘 들으세요. 지금 요 그림이 주기가 얼마긴 해? 2파이긴 하지. 근데 요 그래프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이런 기호를 내가 적용시켰어. 이거 맞아 틀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파이씩 더하면 똑같대? 4파이씩 더하면 똑같다는 얘기는 이놈을 주기로 본 게 아니라 요놈이 몇 번 반복되는 거. 2번 반복되는 걸 주기로 봤다는 얘기야. 그래도 상관없잖아. 이해되지? 그 그림이 반복되는 건 맞잖아. 근데 주기는 항상 뭐야? 반복되는 그 최소의 x의 구간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도 요 놈에 대해서 요거 맞는 말이냐 하면 맞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주기가 4파이니? 4파이 아니죠. 아시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4파이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주기라는 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요 숫자에 약수들이 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놈의 약수 누구 있어? 2파이도 있고 파이도 있고 뭐 2분의 파이도 있지. 그런 애들이 주기인 애들은 다 요 놈을 만족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야, F라는 함수가 주기가 2분의 파이야. 주기가 2분의 파이내가 이식 만족하니? 만족한다고 아시겠어요? 요 놈이 몇 번 반복되면 8번 반복되면 4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림을 8번 합치면 4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주기가 파이내도 요식 만족하니? 만족한다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면? 4 하면 이놈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요 놈의 누구? 약수를 주기로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식을 다 만족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 요 숫자 자체가 주기일 수도 있지만 요 숫자의 정체는 주기 아니면 주기의 배수면 돼. 아시겠어요? 이 숫자의 정체입니다. 이 숫자의 정체 딱 주기여도 되고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 숫자는
주기의 누구? 배수인 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요게 주기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놈의 정체는 주기가 아니라 주기 또는 그 주기의 누구? 배수인 수라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지? 멍심하셔야 돼 이거.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라이브 문제 여러분들 됐죠? 네, 여기 더하기 주기를 표현하는 요 더하기 그 숫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주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떤 주기들의 배수인 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간단히 풀이하세요 빨리. 중요하니까. 여기는 주기 찾을 때라고 끝났지만 맞죠? 그래프 상에서 주기 찾을 때는 반드시 그 그래프 모양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에서 요 파이라는 게 실제로 진짜 주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주기일 수도 있고 주기의 배수인 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냥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영어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내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인 그래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니면 그 물을 되게 차가운 걸 좀 갖고 와서 이제 얼굴에 좀 대면서 하든가 그냥. 여기 지워되니 이게 이거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요? y는 누구? 코사인. 이것도 상당히 자세히 해드리는 겁니다. 추가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아니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죠?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y축이고 이게 원점이고 이게 x축이라고 치면 여기도 몇 개 거놓는 건 똑같아요? 이게 4개 거놓는 건 똑같지?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0일 때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무슨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이제 바가지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 아시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만들면 바가지 나온다 그랬지? 바가지 모양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출발합니다. 자, 요놈의 첫 번째 요놈의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인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의 최대 얼마입니까? 1이고 최소 얼마예요? 네, 세 번째 대칭성에 대해서 보셔야죠. 누구에 대해서 본다고? 대칭성에 대해서 볼 건데 얘는 무슨 축 대칭이죠? Y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 Y축 대칭의 표현 약속은 X를 넣은 거랑 그놈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의 Y 값이 어때요? 서로 그냥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X 값을 넣든 요거 대칭해서 여기 X 값을 넣든 Y 값은 어떻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표현이 Y축 대칭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Y축 대칭이라는 걸 알아먹으셔야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몇 개 그려볼 건데요. 기본적인 거. 마이너스 2의 코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려놓을게. 요 놈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보자. 얘 일단 주기부터 찾아봅시다. 얘 주기 얼마예요? 주기 코사인 주기 원래 몇 파이? 거기에다 이 x의 개수에 두고 절대값의 역수를 곱하는 건데 어쨌든 양수였으니까 주기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나오겠죠? 최대 찾겠습니다. 최대는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작을수록 좋다고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최대 찾을 때 이놈의 절대값에다가 항상 이놈의 최대인 1을 곱하게 돼 있어.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최대 얼마야? 최소는? 1. 그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지장 없죠? 라이브 회원 여러분도 가능하죠? 지금 말 빠르니? 괜찮아요? 빠르면 빠르다고 해도 괜찮은데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래프를 또 이런 거 하나 그려볼게요. y는 코사인 x에 이렇게 뭐 절대값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니들은 통째로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는 좀 익숙하죠? 통째로 들어간 그래프는 좀 익숙합니다. 저 그래프 어떻게 하면 돼?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볼록볼록볼록 뭐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그럼 이제 반복되는 그림이 이 볼록볼록한 게 반복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죠? 파이 맞습니까? 즉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그게 볼록볼록하게 되면서 그놈의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놈의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반으로 줄어요. 주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가 된다 이겁니다. 맞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y는 절대값 2 코사인 4x 마이너스 파이 이런 놈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플러스 일단 3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이런 거 이제 최대 최소 주기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면 끝난 거야. 다 됐다고. 최대 최소 주기를 좀 찾아볼게요. 최대값은 얼마 나올까? 실례가 안 된다면 대답을 못하지. 최대값 5죠? 얘네 이거 넣으면 최대값 얼마야? 2지? 이 안에는 최대가 이거 최소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어쨌든 접어 올렸으니까 볼록볼록한 게 됐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2지 뭐 위쪽. 거기다 3 더하니까 얼마야? 된 거 맞아? 최소는 얼마야? 3. 그렇지. 왜? x축 위에서 볼록볼록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다 3 더하니까 최소값 얼마? 3. 주기 주기 4분의 파이 맞죠?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지. 잘 들어. 근데 여기 x의 개수가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4분의 1을 하시면 그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의 주기 아시겠어요? 그럼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기가 다시 반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얼마? 4분 얼마다? 4분의 8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들어간 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코사인이 주기가 반으로 들어주는 현상이 생기면 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기가 반으로 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워도 됩니까? 가능? 지울게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y는 누구? 탄젠트 x다. 탄젠트 x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의미하는 거야. 맞지? 탄젠트는 어떻게 구했어? 어떤 점의 x 값분에 y 값으로 구했다고. 맞지? 뭐 이런 것들.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좀 독특하죠? 탄젠트 그래프는 좀 독특합니다. 이게 y축이고 이게 원점으로 잡으면 하나, 둘, 셋, 4개. 항상 모든 그래프를 0에서 2파이까지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아시겠어요?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0보다 왼쪽에도 보통 하나 정도는 더 거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슉 올라가면서 여기 지나면서 여기 슉 올라가는 일종의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라는 걸 갖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기가 얼마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반복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딱 0에서 2파이까지만 잘라서 그린다면 위에 하나, 통째로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깁니다. 그럼 얘의 특이사항은 뭐예요? 물배쳐 그리는 거. 그러면 특이사항은 뭐야?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 대신에 주기는 존재하죠. 요거 이렇게 팔 벌린 그림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반복되는 구간은 누구야? 파이지.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최대나 최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두 번째 주기는 누구야? 파이고. 세 번째 대칭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칭성에 대해서 보시면 얘도 무슨 대칭이야? 응?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죠?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똑같도록 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원점 대칭. 정리하시면 사인하고 탄젠트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아시겠어요? 차민주 되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안 나오니까 사인 코사인보다 물어볼 게 하나 줄어든다고. 맞지?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탄젠트에서는 최대 최소 대신에 뭘 물어본다 했지? 점근선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어. 그래서 탄젠트는요 반드시 점근선의 방정식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와요. 원래는 그냥 말로 하자면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원래 홀수 파이인데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놨다고. 점근선이 세로로 나오니까 x는 이라고 쓰시고 반드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형태로 쓰기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암기하셔야 돼요. n파이 플러스 누구? 2분의 파이. 당연히 n은 누굽니까? 정수. 그러니까 n에 0 들어가시면 이 2분의 파이라는 정근선 나오는 거고요. n에 1 들어가시면 이제 2분의 3파이라는 정근선이 나오는 거고, n에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이런 정근선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제발 외우세요. n파이 플러스 누구?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누구? 2분의 파이. y. 자, 10조. 인디케이즈. y는 2배 탄젠트 2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3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탄젠트 이제 식을 써놨어. 요놈의 최대는요? 없음. 아시겠어요? 최소는 없음. 주기는 2분의 파이. 맞아? 다시 주기는 얼마라고? 2분의 파이. 점근선은 점근선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나오셔야 돼? 원래 이놈의 주기가 n파이 더하기 누군데? 2분의 파인데 아시겠어요? 얘네 여기 x의 개수가 2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반으로 줄어들지. 그럼 그래프가 반으로 줄어들면 점근선도 따라서 반으로 줄어든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에다가 주기 구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요게 2니까 원래 주기에다 2분의 1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거야. 점근선에도 x의 개수가 2니까 거기다 얼마를 곱해?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어? 얘는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8. 한마디로 우측으로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시켜? 2분의 8만큼. 최대 최소는 좌우로 이동할 때는 상관없다고. 아시겠어요? 주기라는 거. 근데 점근선이라는 이 세로직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면 지도 같이 움직여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점근선을 처리하는 방법, 원래 점근선에다가 주기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을 시켜주시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 평행 이동 방법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점근선을 만드는 거야. 항상. 이건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와. 정리 잘하세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주기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시키시고, 두 번째 뭐 하시라고? 평행 이동의 방법을 적용을 시켜서. 다은이 잘 듣고 있어? 필기했어? 여기는 질문을 많이 하니까 필기 잘 해놓으라고. 바짝 땡기게 집중 좀 하세요. 그래서 자꾸 외워. 분배법칙 써서 정리하시면 이제 그죠? 이쁘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주기 적용시키시고 평행 시키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탄젠트 x에다 그냥 절대값 씌운 거 하나 좀 볼게요. 탄젠트에다 누구 씌운다? 절대값을 씌우면 아래쪽을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럼 아래쪽을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요 놈을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요 놈을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요 놈을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되니까. 요런 이차함수처럼 생긴 좀 뾰족하긴 하지만 요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고. 요 그림이 반복되는 구간은 원래 함수의 주기와 변동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다시 주기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주기가 변화가 없어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반으로 줄었잖아. 얘는 변화가 없다고.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최대하고 최소를 물어보면 이제 최대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는 없는 게 맞지만 최소는 이제 얼마가 생겨? 0이라는 값이 생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y는 sin x에다가 절대값 씌워놨어요. 아시겠어요? y는 sin x에다가 절대값이 아니라 가우스 씌웠어요.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우스라는 애가 의미하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애 무슨 부분 의미하더라? 정수 부분 의미하더라. 그럼 잘 들으세요. 일단은 0에서부터 여기 2파이까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원래 그림은 어떻게 나오죠? 그럼 정성도 그리셔야 돼. 대칭성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하겠지만 여기 얼마죠? 다시 1.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잘 들어. 일단 0에서 2파이까지만 볼게요. 0에서 2파이 사이에 이 그래프에 있는 y 값들은 다 0하고 누구 사이야? 1 사이지. 그러면 여기 요 사인 값이 전부 다 0하고 1 사이 값이라고. 0. 얼마에 말한 얘기지. 그럼 거기다 가우스 씌우면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점도 0. 얼마니까 여기다 가우스 씌우면 0 되고 요 점도 가우스 씌우면 0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쭉 어때? 깔려서 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딱 90도일 때는 값이 얼마야? 그럼 1에 가우스 씌워도 1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점이 하나 살아남고 여기는 누가 뚫려? 구멍이 뚫린다. 딱 90도일 때는 0이 아니라 1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다 0 되지? 0일 때도 0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 동의합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y값들은 어떻게 돼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애지. 마이너스 0. 얼마잖아. 그럼 걔네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사용 로그 때 했잖아. 마이너스 0.3이라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찍힌 점들은 다 어디로 내려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으로 이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겠지.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온다고. 맞죠? 그럼 0일 땐 다시 얼마야? 0이니까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쓱 뽕 찍고 쓱 가다가 아래로 절단돼서 가다가 뽕 찍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인데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됐으면 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놈과 y는 그죠? 뭐 a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이 교점이 뭐 3개 나오도록 하는. 아시겠어요? 뭐 요 a라는 기울기의 뭐 범위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동의합니까? 이해돼? 그럼 얘는 항상 몇 코마 몇을 지나? 0,1을 지나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쪽 그래프도 그려서 생각은 하셔야 돼. 근데 그냥 편의상 이쪽만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쪽 그래프만 보시고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하려면 일단 그래프가 여기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야 돼? 3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맞습니까? 딱 제한 범위는 이 그래프로 해놓고 한번 해볼게. 3점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지나면 몇 점 만나? 여기하고 여기하고 몇 점? 2점 만나잖아. 맞지? 그럼 지금 몇 점 만나야 돼? 3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맞지? 3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지금? 3점에서 만나려면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한 점이야. 맞지? 여기 이렇게 구멍 난 데 지나면 안 만나는 거고. 맞지? 이렇게 지나면 다시 몇 점? 이렇게 되니까 몇 점 돼? 2점. 그죠? 그럼 3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몇 점이야? 이렇게 되면 몇 점? 3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안 나옵니까 지금? 3점에서 만나는 게? 안 나오겠네요. 맞죠? 2점에서 만나도록 하시면 어때? 2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여기 이렇게 되면은 안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이때부터 이게 틀어져야지. 그럼 몇 점? 2점. 그러니까 여기 요 구멍, 여기 요 구멍, 여기 요 구멍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 여기 하나 해서 몇 개 만나? 계속 몇 개 만나? 2개 만나다가 여기 요 구멍 지날 때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 설정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쑥스럽게 그죠? 자 그래서 그림 그린 다음에 뉘앙스는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거야. 내가 지금 그냥 그 뉘앙스만 보여드리려고 숫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더니 교점을 몇 개? 2개에서 그렇게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늘 그런 뉘앙스도 하나 좀 봐주시고요. 다음 집중. 이제 방정식 가서도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봐봐. 이런 사인 그래프만 가만히 봐도요. 집중하세요. 이런 사인 그래프만 가만히 봐도요. 내가 여기다가 뭐 y는 뭐 k라는 가로직선을 한번 걷다라고 쳐봐. 지금 요 사인 그래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y 값이 k가 나오게 하는 x 값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럼 지금 잘 들으세요. 요 두 점은 요 y는 x는 요 2분의 파이라는 세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x값하고 여기 x값의 딱 가운데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얘 더한 걸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방정식에서 또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대칭성을 이렇게 좀 이용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가 사인 별표고 여기가 세모라고 칠게요. 잘 들어. 그럼 사인 세모 값이나 사인 별표 값이 어때?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한마디로 얘랑 더한 게 몇 도가 나와? 180도가 나오지. 즉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사인 값이 똑같네? 그러면 얘네 2개 더해서 몇 도가 나오면? 180도가 나오는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사인 세모랑 사인 별표가 값이 어때?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인 별표를 사인 누구로? 세모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라는 선을 걷습니다. 그럼 여기도 나오는 x값이 있겠지. 그럼 여기 x값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x값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하고의 y값은 지금 부호가 어때? 반대잖아. 맞지? 사인 세모가 k가 나오면 여기를 별표라고 하면 사인 별표는 마이너스 k잖아. 그러면 사인 별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사인 별표 값이 되겠지. 또는 사인 별표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누가 돼? 사인 세모 값이 되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각을 세모로 했던 사인 값을 뭐 별표로 하는 사인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한마디로 각을 우리가 원하는 애로 적당하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만 봐도 집중하세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코사인 60도도 얼마야? 그러면 종류가 다른 사인하고 코사인도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값이 같잖아.
그럼 사인을 누구로 둬? 코사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코사인을 누구로 둬?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 그래프 상에서의 평행 이동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같은 종류끼리도 값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종류끼리도 값을 막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애들을 맨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일일이 대칭성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된다를 봐가면서 일일이 찾기는 불가하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각을 적당하게 모양을 바꿔주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각을 적당하게 바꿔주는 누가 있다고? 공식이. 그래서 그거를 각변한 공식이라고 해서 따로 외워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에서 간다고? 외워서 간다고. 누구를 배워요? 각변한 공식을 배우는데 이 각변한 공식은 내가 굉장히 성의껏 아마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니들이 얼마나 외워서 이제 인수분해 공식 외워서 써보는 것처럼 자꾸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고. 특히나 이과 가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 시험 자체에서도 삼각함수 문제를 각변환을 못하게 되면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좀 각을 지저분하게 내면. 각변환은 첫 번째 무슨 공식이죠? 이론서 지금 써놓으신 분 보시면 알겠죠? 메인 공식이 있고요. 이론서 써놓은 거 보면서 첫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시면서 계속 암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따라오시라고. 자, 메인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사인하고요. 코사인하고 누가 나오면 탄젠트가 나오면 이 뒤에 각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다들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그럼 사인 코사인 뒤에 나오는 각이 딱 요런 모양으로 표현하기 좋을 때가 있어. 얼마에다가? 2분의 파이에다가 n이라는 정수를 곱한 다음에 뒤에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각들이 나온다고. 이제 좀 해봐서 알잖아. 문제에서 요런 패턴으로 바꾸기가 쉬운 모양들이 꽤 나온다고.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뒤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걸 이제 적당하게 뒤에 각을 심플하게 바꿔주셔야 되거든. 근데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요 n이라는 애가 누구일 때가 있고 n가라는 건 이제 이걸로 다 되긴 되는데 두 번째는 n이라는 애가 누구일 때가 있어요? 홀수일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n이 짝수면은요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하라고 그랬지? n이 짝수면 그대로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누구로 기억하라고? 그대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라는 얘기가 사인은 그대로 누구로 가고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요. 코사인은 그대로 누구로 가고요. 탄젠트는 그대로 누구로 갑니까? 그냥 탄젠트로 가서 모양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고 난 후에 항상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역할을 하는 그 세타를 뒤에다가 그냥 붙이라고 했단 말이 아시겠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뭘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원래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사인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각을 계산해 봤더니 여기 요 각이 4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사인이라는 애는 4사분면에서 각이 양수야, 음수. 부호가. 그럴 때는 여기 요 앞에다가 누굴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즉 여기 요 앞에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 맞습니까? 요 앞부분에다가 누구를 결정해 주라고? 부호를 결정해 주시라고. 그 부호 결정은 요 원래 바꾸기 전에 의 부호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하나 주시면요. 사인, 그죠?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는 항상 뭐라고 니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세타라는 애는 0하고 누구? 90도 사이에 반드시 예각으로 통일을 시키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공식이라서. 여기 2파이는 2분의 파이에다 얼마 곱했어요? 4 곱했으니까 짝수지. 짝수니까 그대로 누구로 가? 사인
세타로 가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게 몇 사 분면의 각이야? 4사 분면의 각이지. 4사 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홀 쓸 때는 어떻게 되죠? 홀 쓸 때는 어떻게 돼? 바뀐다라고 기억하시고, 즉 어떻게 바뀌어? 사인은 누구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누구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누구로 바뀌어? 코탄젠트라는 용어를 설명은 했지만, 그죠? 탄젠트는 누구로 바뀐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탄젠트 역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앞에다 누구 결정하는 건 똑같아? 부호 결정하는 건 똑같다고 아시겠죠? 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집중!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나와.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 뒤에가 각이 지저분하면 뭔 뜻인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2분의 3파이라는 얘기는 n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2분의 파이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그럼 홀 쓰면은 바뀌지. 코사인 야수가 누구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이 뿔마 세타의 세타를 그대로 쓰시라고. 그럼 얘가 270도잖아. 270도에서 좀 뺐어.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맞습니까? 그럼 원래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오래 걸리네. 여기 앞에 누구 붙여?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요거 하나 간단히 정리하실 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메인 공식이었고, 뭐 이론서를 보고 계시거나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무슨 공식이 나와요? 사이드 공식이 나오지? 사이드 공식을 내가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거랑 이 메인 공식이랑 자기가 이제 적당하게, 그죠? 모양에 따라서 쓸 거 쓰시면서 이제 각 변화는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 되죠? 뭐 이렇게 저기서 뭐 좀 조련하는 사람 같네요, 그죠? 얘를 조련을 좀 해야 돼. 오늘은 지금 보강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그냥 진도만 확 빼버리면 나가긴 하는데, 다들 내일 마지막 수업이 한 번 남아있으니까 맞죠? 오늘은 이거 각변환까지 하시고 문제 좀 푸신 후에 숙제 좀 나가고, 내일 그래프 뒤에 남아있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보면은 수업 시간에 문제만 좀 많이 니들이 푸셔도 되는 파트니까 해서 다음 주 수업까지 마무리 지면서 이제 새 책을 나가겠습니다. 지울게요. 조금만 하고 쉴 거야. 사이드 공식만 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집중. 그 다음 각변환의 누구다? 두 번째 누구? 사이드 공식이라고 있어요. 사이드 공식에서 3번하고 4번은 그냥 그래프의 특성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좀 신경 써서 외워야 될 건 1번하고 2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인과 사인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은 같은 종류끼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종류끼리. 사인과 사인은 각의 합이 몇 도면? 180도면 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사인과 사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코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와 탄젠트겠지. 나머지는 각의 합이 180도면 값이 같은 건 맞는데, 다만 앞에 누구를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쉬운 예제는 사인 120도잖아, 그지? 근데 사인 120도는 사인 몇 도로 계산하시면 돼? 60도. 왜? 사인하고 사인이니까 각을 더해서 180도가 나오면 값이 같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정말 쉬운 예제로 코사인 120도를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마이너스 누구? 코사인 60도. 왜냐면 180도가 되면 오케이긴 한데 앞에다 누굴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파이라는 애가 180도니까 무대는 요 물론 이게 앞에서 배운 2분의 파이 곱하기 2한 짝수니까 메인 공식 쓰셔도 되지만 좀 익숙해지면 사이드 공식 위주로 쓴다고 이제 사인하고 사인 더해서 각이 몇 도면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180도라는 애가 힌트로 나와 있으니까 사인 얼마? 세타로 하시면 된다고. 그럼 세타가 없어져서 180도가 나와. 뭐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면 파이가 180도라는 애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탄젠트 누구?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되겠지. 대신에 앞에 누구 붙여?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제 각이 음각이 생겼지? 탄젠트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죠? 원점 대칭은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 빼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fx가 f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도 되지. 됐어? 그 모양을 보시면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 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 빼시면 되겠지. 이게 이제 음각 처리법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잖아. 그럼 얘는 실용적으로 누가 돼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사인과 사인의 가계합이 몇 도면 값이 똑같다고요? 180도. 나머지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종류가 달라져요. 사인과 코사인입니다. 종류가 다르다고. 사인과 코사인은 가계합이 몇 도면? 90도면 값이 같다요. 나머지 3번, 4번은 쉬운 거니까 일단 이 두 개만 헷갈리지 말고 외우시라고. 사인과 코사인의 가계합이 몇 도? 종류가 다르면 90도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더 외우라고 그랬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더해서 90도는 값이 같고 누구하고?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도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이 가계합이 90도면 값이 같듯이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도 가계합이 몇 도면? 90도면 값이 같다. 미니 퀴즈. 정말 쉬운 거. 그럼 사인 60도는 바꿀 필요도 없지만 굳이 바꾸면 코사인 몇 도로? 30도로 바뀐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7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70도다 이런 거 나오면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뭐하고 있니? 사인 제곱 20도 이렇게 한다고. 집중. 다시 사인 제곱 몇 도랑? 사인 제곱 몇 도? 20도를 더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답이 얼마예요? 1로 가셔야 돼요. 이유는 왜 그래요? 사인 20도는 좀 전에 배운 원리에서 이거 코사인 몇 도로 바뀌어? 그럼 코사인 70도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니까 1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요럴 때 이제 주로 쓴다. 그러니까 이동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다시 뭐라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2분의 파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보단 두 번째 게 좋겠지. 그럼 얘는 코사인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지. 얘랑 더해서 각이 90도로 값이 같은. 이런 거 훈련을 통해서 자꾸 연습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 문제를 보시면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서 될라나 모르겠다. 지금 자신 있다는 얘기니까 뭐 그죠? 이렇게 듣고 있겠죠? 3번 갑니다. 3번이 이제 뭐냐면 주기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이라고? 주기 공식 심플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주기를 더하거나 뭐해도 빼도 항상 값은 어떻다? 같다. 요걸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같다.
그러니까 사인, 미니키죠. 사인 뭐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래요. 그럼 메인 공식을 써서 얘가 2분의 파이에다가 6 곱한 거지. 짝수 곱한 거니까 그대로 가서 맞습니까? 부호 결정을 하시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3파이라가 내가 각이 좀 크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흔들지만 똑바로 서 있어봐. 똑바로. 3파이라고 3파이가 주기가 몇 파이죠 사인이? 2파이니까 주기보다 좀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주기를 한번 뭐 해도 돼? 빼서 뭘로 바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파이라는 애가 보이니까 사이드 공식만 계속 쓴다면 사인하고 사인은 각의 합이 몇 도면?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다시 2분의 파이 곱하기 2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 짧게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푸는 게 낫겠지. 어쨌든 설명은 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무슨 공식이 있죠? 음각 처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처리법이라는 게 있다고? 음각 처리법. 얘도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가지고 판단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것도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가지고 판단되는 거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거 집중해서 잘 듣고 가야지 뭐가 온 보람이 있잖아. 음각 처리법은 뭐냐면요 사인하고요 일단 누구? 탄젠트는 아시겠어요? 첫 번째 사인하고 누구? 탄젠트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를 앞으로 뭐 하라고? 뽑으라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탄젠트 그죠?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뭐 하면 돼? 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필요하면 이 마이너스를 다시 앞으로 넣으셔도 좋다고.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는 건 필요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도 쓸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코사인은 Y축 대칭이잖아?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삭제하시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똑같은 애기 때문에 그냥 요 놈의 마이너스를 삭제하시면 얘가 된단 말이지. 그냥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누구예요? 코사인 세타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같은 건 어떻게 바꿔도 좋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꿔도 좋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그냥 지워도 되고 부호를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네. 정리! 라이브 편제 여러분도 4개까지. 그래서 지금 그 각처리법을 머릿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모양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절로 아마 암기가 좀 되실 거야. 자주 나오는 모양들은 암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면 암기해야 될 모양들 몇 개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각변환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그냥 외워두는 게 속 편한 몇 가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각변환에서 주로 암기가 필요한 거 이게 제 부탁이야.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시간 안에 풀려면 이런 거 암기가 돼 있으시는 게 좋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누구로 하시라고요? 사인 세타로 하시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좀 하세요. 외워두라고.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모양을 좀 외워두시라는 얘기야. 얘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좀 외워두세요. 그냥 제발 부탁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좀 더 외우냐면 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얘도 좀 외워두세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얘는 실례가 안 된다면 뭐가 되겠지? 코사인 누구? 세타가 된다라고 좀 외워두세요.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얘가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 사이가 마이너스가 미안합니다.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좀 외워놔.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될까? 270도에서 좀 빼면 3, 4지. 3, 4에서도 사인은 누구야?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사인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좀 외워두세요. 하나만 더. 코사인 2분의 3파이 뿔마 세타는 동일하게 유지가 될까요? 따로따로 나올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따로따로 나오겠지? 야,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돼? 일단 누구로 바뀌어? 근데 이거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3, 4잖아. 3, 4에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딸리겠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런 표현 봤죠?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누구?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인은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두 똑같이 나온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방정식 할 때 필요한 거지만 제발 부탁인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대요.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지 0도하고 360도 사이에서 딱 두 개의 값을 내가 예전부터 외워놓으라고 시켰거든요.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까? 그래서? 그렇지. 3분의 2파이라는 120도와 3분의 4파이라는 누구? 240도 맞습니까? 부탁인데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외워놓으세요. 이쪽은 왜 외우라고? 이건 자주 나와서 외우라고 그냥 시키는 거고, 이쪽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이드 공식으로 쓰기도 살짝 애매하고, 아시겠어요? 메인 공식을 좀 써야 되는데 은근히 많이들 틀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그냥 2분의 3파이가 들어가면 좀 외워두시라고 차라리. 동의하시겠습니까? 얼마? 2분의 3파이가 좀 들어가면 좀 외워놓으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하는데 마지막으로 집중. 마지막으로 뭐 여기다 좀 쓸까요?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나중에 뭐 방정식 부등식 할 때 필요한 건데, 즉 얘기하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각이 나오잖아. 이 각에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파이나 이런 식으로, 잘 들으세요. 뒤에 각이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시겠어요? 뒤에 각이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의 배수들이 껴있는 각도로 복잡하게 나오면 얘네들은 각변환을 쓰란 얘기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잡한 각이 나오긴 하는데 복잡한 각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의 배수가 들어간 각도가 들어간 상태로 복잡하게 나오면 각변환을 쓰라는 얘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복잡한 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각을 통째로 치환하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뭐 하시라고? 치환. 그래서 이런 각이 들어간 형태로 나오시면은요, 누구 하시라는 얘기라고요? 각변환 하시라는 얘기인데, 아시겠어요? 요런 각 뒤에, 요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뭐 6분의 파이 플러스 뭐 세타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어쨌든 너는 지금 뭐 책을 어디를 보고 있냐? 지금 요거는 책이 없는데 칠판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책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니 1시간 반 동안 신경 써 죽겠네.
요런 애들 들어가면은 각변화를 쓰시라는 얘기인데, 요런 식으로 6분의 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요런 2분의 파이가 배수가 들어가지 않은 각도로 복잡하게 각이 나오면 주로 방정식, 부등식에서 쓰긴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 각도를 뭐 하시라고요? 치환을 해서 푸시는 문제다라고 이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런 거에 각변화를 하라고 머리 쥐어 짜봤자 안 돼. 아시겠어요? 각변화를 하는 이유는 뭐야? 복잡한 각을 심플하게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런 건 막 각변화를 굳이 써도 더 복잡해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문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각변화해서 정리해서 푸시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통째로 T는 T 이렇게 치환해서 푸시라는 얘기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45분까지 15분 쉬시고 10분만 쉬래. 10분만 40분까지 그냥 10분만 쉬어. 시간이 짧으니까 10분만 쉬고 40분부터 해서 뭐 2, 30분 한 30분 정도 문제 좀 쭉 풀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보시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저기 톡으로 그 1태 보내드렸으니까 그분들은 뭐 프린트 있으신 분은 뽑아가지고 이따가 테스트 볼 준비하시고, 정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켜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그죠? 한 문제씩 이렇게 보시면서 푸셔서 오답 밴드에 올리시면 되고, 숙제 영상 안 올리신 분 제발 올려놔. 내가 그걸 학원 측에다가 보내줘야 돼서 그래. 쉬었다 가겠습니다. 거기서 몇 시까지예요? 1시 반까지죠? 오늘은 짧잖아요. 기존에 3시간 반씩 길게 해서 오늘은 원래 2시간만 해도 되는데 그냥 조금 시간 사고요. 다은이 잘 들었죠? 네. 애매한데? 잠깐 껐다 킬게. 다시 이따 들어와. 오늘 11시 올 거면 좀 일찍 잤어야지. 또 몇 시에 잤길래 또 숙제 하느라 늦게 잤어요? 네. 저 4시에 잤어요. 잘했어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네 대학이 점점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거야. 오늘 잠깐 끄다가 다시 킬게 이제.